2023년 9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 어르신이시죠? 저는 오늘부터 어르신을 돌봐드릴 요양보호사 박순희입니다. 55의 박순희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가의 주름은 오히려 그녀를 더 따뜻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김영수 어르신은 침대에 기대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대기업을 일군 사업가였던 그는 이제 중풍으로 오른쪽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었고 이 큰 저택엔 그와 가사도우미만 남아 있었습니다. 또 바뀌는군요. 이번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소. 영수 어르신의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지난 2년간 13명의 요양보호사가 왔다 갔습니다. 누군가는 노인의 까다로운 성격을 견디지 못했고 누군가는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순이는 웃으며 커튼을 걷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아침 식사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오늘 아침은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별로 먹고 싶은 게 없소. 그래도 드셔야죠. 제가 미역국 끓이는 솜씨가 일품이거든요. 한번 맛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영수 어르신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의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순이가 끓여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든 영수 어르신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이 맛은 어머니 손맛이 생각나세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구수한 맛이었습니다. 옛날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끓여주셨지. 멸치 육수에 다시마를 넣고 참기름을 마지막에. 맞아요. 저도 어머니한테 배운 방법이에요. 그날부터 영수 어르신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순이는 정확히 같은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실 시간이에요. 순이는 부드럽게 어르신을 깨웠습니다. 세수를 시켜드리고 옷을 갈아입히는 일.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던 영수 어르신도 이제는 순이의 손길에 익숙해졌습니다. 순이 씨, 당신은 왜 이 일을 하는 거요? 어느 날 오후 재활 운동을 마친 후 영수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더군. 물론 당신도 그렇겠지만 당신한테선 뭔가 다른 게 느껴지요. 순이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5년을 제가 간병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밤잠도 설치고 제 인생이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사람의 마지막을 함께 한다는 건 그 사람의 존엄을 지켜드린다는 건 특권이더라고요. 영수 어르신은 말없이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선택하셨소? 네. 누군가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영수 어르신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르신 눈이 왔어요. 창문 좀 보세요. 순이는 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원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눈만 오면 스키장에 갔었지. 스키 타셨어요? 물론이지. 사업 때문에 바빴지만 겨울마다 꼭 한 번은 갔었소. 아들 녀석이 어렸을 때. 영수 어르신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늘 그랬습니다. 아드님한테 연락해 보시는 게 어때요? 아니요. 괜찮소. 바쁜 사람들인데 뭐. 순이는 어르신의 외로움을 알았습니다.
아들과 딸은 1년에 한두 번 전화할 뿐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르신의 가족이 되어드릴게요.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가족이요. 혈육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처럼 어르신 곁에 있어드릴게요. 영수 어르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80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단순히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만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어르신과 함께 오래된 사진첩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사진 보세요. 아직 젊으시네요. 25살 때 찍은 사진이요. 첫 사업을 시작했을 때지. 멋지세요. 눈빛이 참 당당하시네요. 그때는 세상 무서운 게 없었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은 넘쳤소. 순이는 그의 과거를 들어주었습니다. 성공의 이야기뿐 아니라 실패의 이야기도 후회의 이야기도 들어주었습니다. 순이 씨, 내가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있어. 무엇인데요?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지 못한 것. 사업에만 매달려서 아이들이 크는 걸 못 봤소. 아내가 외로워할 때도 곁에 없었고. 하지만 어르신이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었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더군. 돈은 벌었지만 사랑은 잃었소. 순이는 어르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봄이 왔습니다.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영수 어르신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순이의 꾸준한 재활 운동 덕분에 오른쪽 팔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손가락이 움직여요. 순이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도 놀라워했습니다. 정말이구나. 이게 다 당신 덕분이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포기하지 않으신 덕분이죠.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80 나이에 이만큼 회복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비결이 있으신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좋은 요양보호사를 만났습니다. 영수 어르신이 순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순이 씨, 당신 나이가 어떻게 돼요? 55이에요. 왜요? 아직 젊은데. 나 같은 늙은이 돌보느라 인생을 낭비하는 거 아니요? 무슨 말씀을요? 저는 이 일이 좋아요. 특히 어르신을 돌보는 게 좋고요. 왜지?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제 아버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니에요. 이상한 말 같네요. 무슨 말이요? 끝까지 해보시오. 때로는 오랜 친구 같기도 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같기도 해요. 영수 어르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50년 전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이후 처음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나도 당신이 소중하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영수 어르신과 순이 사이에 싹튼 감정은 젊은이들의 격정적인 사랑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순이 씨,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 같소. 여름이 다가오던 어느 날 영수 어르신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순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어르신. 하지만 나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이오. 의사도 그렇게 말했소. 그래서 더 소중한 거예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그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야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영수 어르신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두 손이 서로를 꽉 잡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런 사랑을 또 느낄 줄은 몰랐소.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물론 그들의 사랑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교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순이는 어르신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함께 클래식 음악을 들었습니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를 들으며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순이 씨,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완성된 것 같소. 무슨 말씀이세요? 돈도 벌고 명예도 얻었지만 진짜 사랑은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소. 계산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말이오.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어르신을 만나서 행복해요.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았어요.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심장이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이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르신 앞에서는 밝게 웃어야 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하지만 영수 어르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순이 씨, 나는 준비가 되어 있소. 당신을 만나 행복했소. 아니에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우리 같이 벚꽃 보러 가기로 했잖아요. 내년 봄은 못 볼 것 같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순이는 처음으로 어르신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수 어르신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시오. 당신 덕분에 내 마지막이 행복하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소. 그날 밤 순이는 어르신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어르신의 손을 잡고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인생에 찾아온 마지막 선물이오. 어르신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도 제 인생의 선물이에요.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영수 어르신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지만 순이는 한순간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어르신을 돌봤습니다. 순이 씨, 이제 그만 집에 가시오. 당신도 쉬어야지. 싫어요.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병원 침대 옆에 간이 침대를 놓고 순이는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르신의 숨소리를 들으며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어르신이 해외에 있는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아들과 딸이 오랜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아버지, 많이 편찮으시네요. 그래, 이제 곧 갈 것 같구나. 아버지, 괜찮다. 나는 행복했다. 특히 마지막 1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단다. 영수 어르신은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이 순이 씨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지. 아들과 딸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놀라지 마라.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단다. 이분 덕분에 나는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웠다. 순이는 조용히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순이 씨, 가지 마시오. 어르신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애들아, 내가 유언을 남기겠다. 내 재산의 절반은 너희들에게, 나머지 절반은 순이 씨에게 주고 싶다. 아버지. 아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어르신.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순이도 손을 저었습니다. 들으시오, 다들. 이건 내 마지막 뜻이오. 순이 씨는 내 마지막 1년을 천국처럼 만들어 주었소.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오. 아버지, 그건. 순이 씨. 어르신이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받아주시오. 내 마지막 부탁이오. 그 돈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오.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든 뭐든지요.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약속하시오. 알겠어요. 10월의 어느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영수 어르신은 순이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순이 씨, 고맙소. 당신을 만나 행복했소. 어르신,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하오. 가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원의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영수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순이는 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편히 쉬세요, 어르신. 저 꼭 잘 살게요. 약속해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업가로서의 영수 어르신을 기억하는 사람들, 가족, 친척들. 하지만 가장 슬퍼한 사람은 순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나요? 어르신의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진심으로요. 어르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셨어요. 제가 오해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아버지의 재산 때문이 아닐까 의심했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어머니의 눈을 보니 알겠어요. 진짜 사랑이었다는 걸. 딸은 순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서. 1년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영수 어르신이 남긴 유산으로 작은 요양원을 열었습니다. 가을의 온기라는 이름의 요양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순이는 계속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요양보호사들을 교육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돈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돌봐드려야 해요. 그녀는 요양보호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을 함께 한다는 건 특권이에요. 그분들의 존엄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매년 10월이 되면 순이는 영수 어르신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어르신 잘 지내고 있어요. 어르신이 남겨주신 선물로 좋은 일 하고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마지막을 보내고 계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단풍잎이 떨어졌습니다. 어르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영원해요. 순이는 묘비에 꽃을 놓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요양보호사가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진짜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랑은요, 계산 없이 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원장님은 김영수 어르신한테서 유산을 받으셨잖아요. 그건 제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어르신의 마지막 뜻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돈을 제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어요.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 쓰고 있죠. 그럼 원장님에게 어르신은 어떤 분이셨어요?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제 인생의 선생님이셨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분이죠. 그리고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평생의 사랑이었어요. 더 엔드.